조금 전에는 df1하고 df4하고 같은 인덱스를 공유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join이라고 하는 옵션을 지정을 해서 값을 추출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한쪽에 있는 인덱스를 지정을 해서 한쪽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합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df1의 인덱스에 맞게 병합하는 방법은 우선 axis 1으로 해서 좌우로 먼저 합쳐주시면 되겠고, 이렇게 axis 1으로 하고 df1, df4를 합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 합쳐진 결과를 가지고 reindex라고 하는 함수를 써가지고 인덱스를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덱스의 값들은 df1의 인덱스에 맞게 재조정을 한다. 이렇게 명령을 주시게 되면 df1의 인덱스의 값들에 맞게 결과를 데이터를 다시 재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인덱스를 다시 재설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리인덱스를 해주시고 리절트를 한번 출력을 해보시면 그 df1의 인덱스 값에 맞게 0, 1, 2, 3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df4는 0, 1, 2, 3에 해당하는 그 인덱스가 있으면 이렇게 옆에 합쳐지게 되겠고요. 없으면 이제 NaN 값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concat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 프레임을 좌우로 또는 위아래로 합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데이터를 합치려고 할 때 conca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SQL 스타일처럼 조인 형식으로 데이터를 병합하는 함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SQL 스타일에 조인을 해주는 merge라고 하는 함수가 있겠습니다. merge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scape m 해주시고요. escape m 해서 마크다운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생성을 해 주도록 하겠고요. 이것도 데이터 프레임 생성하는 부분은 따로 데이터에 대한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ft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는 key A, B라고 하는 컬럼이 있고요. 키는 K0, 4, 2, 3 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른쪽 right라고 하는 변수에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key라는 컬럼하고 CD 컬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이 있고요. left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key 컬럼에 데이터가 있고 A, B 컬럼이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ight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은 key 컬럼이 있고요. CD라고 하는 컬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left나 right나 동일하게 key라고 하는 동일한 컬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key라는 컬럼을 가지고 두 개의 데이터를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값이 들어가 있는 컬럼 key로 merge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erge는 pd.merge라고 해주시고요. 여기도 앞에 concat에서는 리스트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주었었는데 merge에서는 그냥 합칠 데이터 프레임을 차례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left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하고 right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하고 그 다음에 공통으로 연결할 컬럼은 on equal key라고 하는 컬럼을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키 값이 이제 K0에 뭐뭐가 있고 K4에 있고 K2, K3이 있죠. 이 right에도 K0가 있고요. K1, K2, K3이 있습니다. 그래서 left하고 right하고 공통적으로 키 값이 들어가 있는 게 K0 값이 있겠고요.
K4는 없고 K2, K3이 있죠. K2, K3. 네, 이렇게 키 컬럼에 같은 값이 있는 컬럼들의 데이터를 같이 합쳐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키의 값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값이 K0, K2, K3이 되겠죠. K0, K2, K3. 여기도 K0, K2, K3. 그래서 이 키에 있는 값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값들에 있는 행들을 추출을 해서 가지고 온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B는 A0, B0, CD 컬럼은 C0, D0 이렇게 되어 있고요. K2에도 AB 컬럼에 있는 A2, B2, 그 다음에 K2에 있는 C2, D2 이런 식으로 합쳐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언뜻 보면 데이터베이스에 SQL의 동작하고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키값이 같은 데이터들을 합쳐 주었는데 데이터베이스의 SQL처럼 한쪽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를 맞는 것만 합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how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데이터 프레임을 기준으로 합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쪽 데이터 프레임을 기준으로 합치기 pd.merge 해주고 left하고 right를 합쳐주는데 how는 left 왼쪽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합쳐주는데 합칠 때 사용하는 키 컬럼은 key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컬럼이 되겠습니다. left에 보시면 K0423이라고 하는 키 컬럼이 있었죠. K0423. 네, 그 다음에 그 left에는 AB 컬럼이 있었고요. AB 컬럼에 대한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왼쪽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그대로 들어왔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키 값이 같은 것만 가져오겠습니다. right에 있는 거는 K0의 값이 있죠. 그래서 C0, D0가 왔고 그 다음에 K4는 여기 없죠. right의 데이터 프레임에 없기 때문에 NAN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right에는 K2에 해당하는 값이 있죠. K2에 해당하는 값이 C2, D2가 있고 K3에는 C3, D3가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왼쪽을 기준으로 해서 네, 같은 키 값을 가진 것을 right의 데이터 프레임을 찾아서 합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없는 값은 NAN으로 해서 값이 없음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네, right,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right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기준으로 네, 합치고자 할 때는 네, 이거를 복사를 해서 컨트롤 V를 해주시고 how를 right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네, right의 데이터 키의 내용은 K0, 1, 2, 3 이렇게 되어 있죠. 네, 키가 K0, 1, 2, 3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네, K0에 1, 2, 3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앞에 있는 게 left가 되겠습니다. left 데이터 프레임은 K1이 없으니까 네, left 데이터 프레임은 K1이었고 0, 4, 2, 3으로 되어 있죠. K4는 없으니까 이쪽에 나타나지 않겠고요. 이렇게 K0, 2, 3에 해당하는 값들이 합쳐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왼쪽 데이터 프레임, 네, 오른쪽 데이터 프레임에 맞게 합쳐줄 수가 있겠고요. 네, 양쪽의 데이터들을 전부 합치는 처리도 할 수가 있는데 양쪽의 데이터를 합치면서 네, 키 값이 없는 부분은 NAN으로 네, 처리를 해주는 그 머지가 있습니다. 네, 그 머지를 how를 outer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데이터 프레임 두 개를 모두 같이 합치는 네, 방식이 merge left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하고 right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하고 어떻게 합치냐면 outer라고 하는 옵션을 주시고 키 값은
on이라고 하는 컬럼에다가 키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MRG인데 좀 스펠링이 틀렸네요. 전체 데이터가 다 합쳐지게 되겠고요. K0, 1, 2, 3, 4가 나오게 되겠고요. 꼭 키에 해당하는 left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K0, 2, 3, 4가 값이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없는 K1은 NaN으로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right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은 K0, 1, 2, 3 이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NaN으로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집합처럼 머지를 한 경우가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같은 키 값을 기준으로 해서 합치는 방법은 inner라고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inner라고 하는 방법은 같은 키 값이 있는 데이터를 합치는 교집합의 기능처럼 동작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pd.merge를 해서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how에다가 outer 대신에 inner라고 해주시면 inner라고 하는 것은 같은 키 값을 가지는 같은 키 값을 가지는 컬럼 값에 대해서 합쳐지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inner라고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merge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merge는 데이터베이스에서 SQL의 조인 기능처럼 어떤 키가 되는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그 키 값을 가지고 키가 같은 데이터들을 합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merge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알아본 concat은 단순히 위아래로 또는 좌우로 데이터를 합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게 이제 concat이라고 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를 병합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데이터 병합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 데이터 병합 기능을 가지고 CCTV 데이터하고 인구 현황 데이터를 합쳐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CCTV 데이터하고 인구수 데이터를 서로 병합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병합한 데이터를 가지고 CCTV의 설치 숫자와 인구수의 상관관계를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주얼 소스 코드로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지금 이어서 작성하지 않고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앞에 그 파일에서 인구수를 읽어드리는 부분, CCTV를 읽어드리는 부분 해서 또 데이터 전처리하는 부분을 모두 다시 실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은 마크다운 셀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다가 제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CCTV 데이터와 인구 현황 데이터 합치고 분석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CCTV 데이터와 인구 현황 데이터를 병합을 먼저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concate하고 merge 두 가지 기능을 배웠었는데요. 여기서는 우선 데이터를 먼저 살펴보시면 POP 서울의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CCTV 서울의 데이터하고 이 두 개를 보시면 구별로 해서 인구수, 한국인, 외국인, 고령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CCTV 서울에도 구별로 해가지고 총계 15, 16, 17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합칠 때 같은 값을 가지는 컬럼이 있죠. 구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별을 키로 해서 두 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merge라고 하는 함수가 더 최적이 되겠죠. 공통 컬럼 구별로 지정을 해서 병합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통 컬럼을 구별로 지정을 해서 병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변수 데이터 리절트라고 하는 변수에는 pandas.merge 그리고 CCTV 서울의 데이터를 먼저 앞에다 주고 그 다음에 인구수 데이터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CCTV 데이터는 구별로 총계하고 최근 증가율 두 데이터만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15, 16, 17에 몇 대가 설치가 됐는지 이거는 분석할 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의 CCTV 숫자하고 증가율 데이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컬럼이 더 적죠. 그래서 이 CCTV를 먼저 앞에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CTV 서울의 데이터를 먼저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인구수 데이터, POP 서울의 데이터를 이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치는 키의 컬럼 값은 구별이라고 하는 컬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데이터 내용을 살펴보면 구별로 앞에 CCTV의 총 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CCTV의 15, 16, 17, 24까지 나오고 최근 증가율까지가 CCTV의 데이터가 되겠고 뒤에 인구수 한국인, 외국인, 고령자, 외국인 비율, 고령자 비율 이게 인구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구의 이름에 따라서 합쳐진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합쳐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석에 필요가 없는 컬럼이 있습니다. 15년 이전부터 24년까지 이 컬럼은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컬럼은 분석에서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 리절트에 컬럼을 주시고 컬럼 리스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가 없는 컬럼들을 지우기 위해서는 이제 리스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컬럼스를 주시고 여기에 15년부터 24년까지 이 목록을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분석에 필요 없는 컬럼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컬럼을 지울 때는 드랍이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데이터 리절트에서 드랍을 해주시는데 가로 열고 여러 개의 목록이니까 리스트 형태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괄호 열고 이렇게 해서 컬럼 목록을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컬럼들을 지울 때 컬럼의 값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컬럼 값이죠. 컬럼의 값을 지워야 되기 때문에 액시스를 1로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운 내용을 원본 데이터에다 반영하기 위해서 inplace equal true라고 하는 옵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액시스는 1이 되겠고 inplace는 true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데이터 리절트의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정리가 됐죠? 그래서 CCTV의 구별 총계, 최근 증가율까지가 CCTV의 데이터가 남아있게 되겠고요. 나머지 인구수부터 고령자 비율까지는 POP 서울에 있는 데이터죠. 요거는 이제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놨고요. 그리고 우리가 데이터를 조작을 하거나 또는 뒤에서 시각화를 할 때 이제 인덱스 값이 지금 0, 1, 2, 3, 4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분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구별 컬럼이라는 이 컬럼의 내용들을 인덱스로 그러니까 종로구에 대한 어떤 데이터, 용산구 행에 대한 어떤 데이터, 이 구별 컬럼을 인덱스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처리를 구별 컬럼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를 지정을 할 때는 이 0, 1, 2, 3, 4에 있는 순번은
단순히 행에 대한 순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덱스가 아니겠고요. 임시로 그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인덱스를 지정을 할 때는 setIndex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데이터 리절트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setIndex를 해주는데, 네, 그 setIndex의 컬럼은 구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본 데이터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inPlace equal to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원본 데이터 리절트를 확인을 해 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여기 0, 1, 2, 3, 4가 없어지고 구별이라고 하는 컬럼이 인덱스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 전처리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어떤 구에 CCTV가 몇 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인구수는 얼마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CCTV의 개수에 따라서 인구수에 해당하는 부분이 서로 관계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CCTV와 인구 데이터의 병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CCTV와 인구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